다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쳤습니다. 어저께부터 해가지고요.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나 더 있죠. CPI.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가 이제 한 번 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벤트죠. 보통 이제 FOMC 금리 발표 때 이제 차트가 많이 이제 들쑥날쑥하는데 이제 CPI 발표 때도 FOMC 전에 이제 있는 어떠한 좀 시장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발표이기 때문에 이때도 많이 들쑥날쑥한 것을 이전에도 이제 많이 보여왔어요. 오늘 이제 밤에 있어요. 오늘 10시인가 아니면 오늘 10시인가 11시인가 아니면 새벽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I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차트가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 들고 있지만 일부 정리됐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소량 정리를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포지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조금 더 깊숙한 아래쪽에서 이제 잡은 롱 포지션을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이제 시장에 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 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이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구간이에요.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이 18,000달러라고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18,000달러. 시장이 18,000달러를 위로 많이 올려서 상회를 하거나 넘긴다고 하면 하락에 대한 어떤 종료 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갈림길 구간에서에 대한 이제 눌림이에요. 사실 이 눌림은 이제 이전에 시장이 이제 한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치는 구간에서 이제 한번 밀렸고요. 그렇죠? 밀렸고 두 번째 에서도 또 밀렸던 구간이에요. 이번이 몇 번째? 세 번째 이제 도전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두리뭉실하게 좀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 이하에 대한 이제 시장이 만약에 여기 이 세 번에 대한 한 번, 두 번, 이 세 번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뚫어내지를 못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16,000달러죠. 16,000달러 이하로 만약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차트라고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냥 16,000달러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위험하다가 아니고 정말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 그러죠. 실패에 대한 시그널에서 실망 매물에서 투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16,000 정확하게 좀 가격을 얘기하면 16,300달러죠. 16,3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상승 관점에서 조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16,300까지 기다릴 필요까지도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냥 하락이 확정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로 인해서 사실 이제 상승 여력을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만약에 17,000달러 이하로 빠진다. 17,000달러 이하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실패 관점이 조금 더 높아져서 정말 위험한 상태로 좀 변했다라고 좀 보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도전은 뚫어야 됩니다. 보통 뚫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통 도전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뚫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에도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동안 쭉 흘러왔던 차트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러 번이죠.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뚫는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본다 그러면 보통 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본다고 하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아래까지 내려오지는 않죠.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전에 대한 저점 이런 구간 있잖아요. 저점 또 올려냈던 올려냈던 구간을 이하로 이탈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좀 보이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두 가지 패턴으로 상승 관점을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정을 받고 다시 우상향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죠. 조정을 받고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우상향 타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돌파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돌파해 버리는 거죠. 눌렸던 구간을 그냥 돌파를 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 번 저항받았던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 그냥 아예 위로 돌파를 해 버리고 위에 앉아 버리는 거죠. 위에 라인 저항을 받았던 두 구간 있죠. 두 구간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고 위에 올라서 앉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구간이지만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현재 구간은 눌림 구간이기도 맞아요. 눌림 구간. 정확히 말하면 현재 구간을 딱 평가를 한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눌림목 구간. 보통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눌림목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눌림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대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매물대는 두 번의 저항으로 해서 두 번의 상승 도전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뚫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간에서는 눌림목 구간 한 번 정도는 살짝 눌렸다가 올라도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냥도 뚫을 수도 있고 눌렸다가 뚫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오늘 CPI 발표로 인해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눌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CPI 발표가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가버릴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아마 분명히 날 거라고 봐요. 아마 시장이 기나긴 장기적인 하락이죠. 기나긴 장기적인 이 하락장 있잖아요. 이 하락장에 대한 종료 있잖아요. 이제 종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지속이냐 하락에 대한 지속이냐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끝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 관점에서도 보게 된다 그러면 주봉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2평에 대한 눌림목 구간이죠. 자, 2평에 대한 눌림목 구간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전에 우리가 이번 하락장에서도 여러 번 겪었을 거예요. 아마 차트를 2평으로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눌리고 2평에서는 계속 눌렸어요. 거의 작년 6월달부터는 2평에서 눌리고 2평에서 눌리고 2평에서 눌리고 그리고 이번 해가 돌파가 되냐 마냐를 하는 거죠. 사실 2평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2평만 도달하면 주봉 상태, 주봉의 차트 분석에서 주봉 차트 분에서 2평만 도달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눌려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서움이 양쪽으로 동반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하락 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다른 분들 방송하시는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구경을 좀 염탐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은근히 하락 쪽으로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상승 쪽으로 저도 이제 거의 몇 개월째 상승적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저처럼 이제 상승적인 걸로 보거나 아니면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락 쪽으로 치우치시는 분들이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오히려 그분들의 말이 조금 더 팩트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이전에도 2평에서는 계속해서 2평까지만 오르고 2평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2평까지만 오르고 떨어졌고 2평까지만 오르고 떨어졌고 2평까지만 오르고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그게 더 오히려 신뢰도가 있는 이야기라고 좀 보게 되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보통 계속해서 이렇게 2평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 2평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2평에서도 저항을 받고 결국에는 2평을 뚫어내면 시장이 전환된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결국 2평에서 저항을 받지만 2평에서 저항을 받지만 2평을 뚫어내면 결국 2평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뚫어내면 결국 그건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초입 구간이 이제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을 기준으로 이 구간 이상에 대한 상승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상승장의 초입 상승장이라기보다는 회복장이라고 얘기할게요. 회복장.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뚫어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올라가면 어쨌든 앞으로 차고 있는 매물대에 대한 눌림목이죠. 눌림목에 대한 구간은 얼마든지 많이 존재해요. 진짜 큰 매물대에 대한 눌림목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 진짜 눌림목에 대한 큰 구간이거든요. 31,000달러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은 굉장히 큰 눌림목이 발생하는 이제 구간이에요. 올라가도 쫙 밀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미친 상승은 사실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확률적으로는 있지만 기대할 정도 확률은 아니에요. 한 15? 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확률이고요. 사실 이런 구간은 이제 뚫고 나면 한번 눌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현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너가 말하는 것처럼 양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했는데 양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지만 너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상승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상승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롱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고 일단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보려는 거죠. 아마 이런 구간을 뚫고 나면 아마 저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해 버릴 거예요. 홀딩이 뭐냐면 앞으로 한 1년은 안 팔지 않을까. 계정을 이제 다른 계정으로 매매를 할지언정. 그러니까 다른 계정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다른 계정으로 매매를 하지만 팔지는 않을 이제 계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정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계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보통 세 번째 돌파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돌파가 나오면 웬만하면 거의 거기가 이제 바닥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구간이라고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올라갔다가 큰 조정이 발생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가격을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아주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거죠. 물론 어마어마한 상승을 바로 가진 않지만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2024년이죠.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중순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차츰차츰 이제 우상향적인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천천히 이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전에도 이때도 이제 뒤에 차트가 있는데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2023년은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요런 식이죠.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극대화적인 상승을 보는 건 아니어도 시장이 점점 이제 떨어지는 관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관점이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반감기 때문에 그러죠. 반감기가 언제 있어요? 반감기는 2024년도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2024년. 아마 2023년 말부터일 거예요. 말부터 이제 반감기에 대한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반감기 5개월 전에부터 차트가 상승을 하거든요. 차트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보통 그때가 이제 요때였어요. 요때였거든요. 반감기 때가 이제 요때였거든요. 그래서 첫전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반감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오른다라고 했죠. 이거는 변수라고 얘기했죠. 이건 코로나에 대한 변수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2024년도인 구간으로 본다 그러면 천천히 우상향을 해 나가다가 2023년이 끝나고 2024년부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한 번의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급상승을 하는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차트를 본다 그러면 3년 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보통 이제 3년 동안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하락장, 그리고 다음 2년은 상승장. 보통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해만 잘 넘기고 나면 큰 상승을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 이제 바닥이냐, 여기가 바닥이냐를 이제 현재는 증명을 해내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쫄리기도 해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면 사실 지금까지 봤던 한 500만 원, 6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이제 뱉어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저는 알트코인이 많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트코인을 어느 정도 많이 샀다고 그랬죠. 한 20개 정도, 25개죠. 25개 정도 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샀습니다. 지금 계정을 제가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또 샀단 말이에요. 또 이제 거의 한 20개 정도를 샀어요. 저 보면 이제 여기에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이렇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1차적으로 샀던 거, 여기가 1차적으로 샀던 거, 그리고 여기가 2차적으로 샀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매수했던 이제 알트 종목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샀죠. 물론 이제 되게 조금씩 많이 샀어요. 소량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소액으로 조금씩 그냥 많이 담아놓은 거 뿐이거든요. 나중에 크게 관리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나중에 수익을 좀 보려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봤죠. 요런 상승 때 많이들 경험해봤잖아요. 10,000%짜리 상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10,000%짜리 상승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 40개 종목 중에서 한 10개 아니 5개만 10,000%가 나오면 뭐 40개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수익을 못 본다고 해도 5개가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제 그런 시장, 이쪽이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액으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종목당 한 100만 원, 200만 원치 해가지고 꽤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냥 꽤 많이 그냥 사뒀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계속 말을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너는 상승을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오늘 딱 냉정하게 보여드릴게요. 냉정하게 상승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인버스 스케일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 인버스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인버트 스케일이죠. 미안해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자, 인버트 스케일을 보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차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런 현상이 이전에도 있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 흐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구렁이 담는다 얘기는 구렁이 이제 담는 차트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쭉 오르고 이게 등락폭이 있는 이런 식의 돌판이 있었어요. 쭉 이런 식의 돌판이 있었지만 보통 이게 구렁이 담는 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물선, 이제 사건의 지표에서 포물선 차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포물선 차트라고 얘기해요. 차트가 천천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거, 사건의 지평선이랑도 좀 비슷해요. 어느 정도 시장이 강세 나오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이 폭발적으로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사건의 지평선, 이게 약간 구렁이 담는 뜻이 같은 차트거든요. 자, 이전에 있었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보통 상승장 직전에 보통 이런 현상들이 조금은 많이 나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돌파를 하는 동안 약간 구덩이 잡는 듯이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좀 많이 놀다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한 번은 눌렸다가 다시 반등 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살짝 박스권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박스권을 잡아가지고 차트가 요런 식으로 변해요. 요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깨지면 일단은 단기 물량은 정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마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았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준점, 요런 거죠. 올랐다가 저점 한번 잡고 재반등 노렸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면 요 기준, 이전에 대한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은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한번 조정이 발생을 하고, 눌림목구니까 조정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눌림목구간이 조정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차트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가 좀 이상한데 이거 차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인버트 스케일이라고 보면 차트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뒤집어서 놓는다 보면, 자, 가끔 차트를 한 번씩 뒤집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차트를 뒤집어 보냐면 우리가 항상 상승만 바라고 하락만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한쪽에 대한 방향이 너무 생각이 치우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 시장을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봤을 때에 대한 그런 자기의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착각했구나. 반대로 뒤집어 보니까 이거 못 오를 차트구나. 반대로 뒤집어 보니까 아, 이거 오를 수 있는 차트구나 라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적에서 보게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구렁이 담는다는 뜻은 뭐냐면 차트가 캔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날을 들여서 천천히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거죠. 천천히 우상향을. 보통 이제 상승장 직전에, 상승장 초입에 이제 저런 게 많이 나온다죠.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듯이 찔찔찔찔찔찔찔찔찔 오르죠. 눌림목 구간이죠. 여기가 이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눌렸다가, 그쵸? 한번 살짝 눌릴 때, 보통 눌릴 때 보면 오르고 나서 눌릴 때는,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오르다가 눌릴 때는 살짝 깃발형으로 이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이게 하락장에서는 반대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조금만 오르고. 이걸 보통 깃발형 차트라고 그러죠. 오르고 나서 깃발 만들고 다시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깃발, 떨어지고 나서 깃발 만들고 다시 떨어진다 해가지고 깃발형 차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도 자, 이렇게 구렁이 담넘듯이 보통 큰 상승장 직전 전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횡보 길게 하다가 천천히 구렁이 담넘듯이 시간을 들여서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동안 천천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축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보통 상승장 초입 부분에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포물선 차트.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가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포물선 거의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죠.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르는 거죠. 많은 날을 들어서. 이게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짜리 우상향 구렁이 담는 듯이 천천히 오른 거예요. 천천히 이제 돌려나간 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차트를 본다고 하면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까? 여러분들 생각은 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트를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가 넥라인 거죠. 쌍고점에 대한 넥라인 구간인 거예요.
우리가 쌍고점 넥라인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차트가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올랐는데 고점을 많이 넘기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떨어서 요 넥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 후 다시 떨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 쌍고점 더블탑이죠. 이걸 더블탑이라고 하죠. 이걸 더블탑 패턴이 나오는데 더블탑 이후에 차트가 많이 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딱 뒤집어서 분석하면 더블탑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넥라인이죠. 넥라인 기준으로 현재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추세가 아래쪽으로 더 흘러가요. 이건 차트 집어넣는 거니까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블 바텀이 되는 거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이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W 패턴이죠. W 패턴에 대한 고점 돌파 관점에 대한 진입률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W 패턴이 나와서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현재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사실 매수하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 매수하라고 할 수 없냐면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 매수할 거면 손잡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 짧게라도 마이너스 5% 정도 손절잡고 진입을 하면 된다. 내가 이 방송 올리고 나서 그날 댓글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뭐라고 두들겨 맞으면 집 팔까요? 너 믿고 집 팔고 매수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댓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톡들을 굉장히 많아봤어요. 야, 너 매수하면 뭐 너 집 팔고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위에 써있듯이 무적방어 용어죠. 무적방어 용어. 뭐든지 손실나면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라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매수를 하라고 왜 못하면 여기가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쇼부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쇼부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돌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매수를 하고 싶다, 내가 좀 장기적으로, 단기 말고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싶다라고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돌파를 하는 걸 그냥 보시는 게 나아요. 배는 나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W 돌파 관점이기 때문에 눌리고 다시 가. 보통 더블탑 패턴을 얘기하면 아까 이제 더블탑 패턴 얘기할 때 보면 보통 넥라인 더블탑 넥라인 이탈 당시 있잖아요. 넥라인 이탈 당시에는 한번 이탈을 한 다음에 시장이 한번 아래로 이탈을 하고 나면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빠진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언제 진입을 하냐 그러면 요때 많이 진입을 합니다. 요때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해요. 왜 많이 진입하면 깨진 걸 확인하고 리테스트 올라오는 관점에서 다시 빠지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보통 ABC 관점이죠. ABC가 될 수 있고요. 이게 1, 2, 3, 4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파동을 잘못 계산하고 있어.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블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가 되잖아요. 돌파 관점에서 이제 한번 눌리는 관점에서 3파동의 연장선이죠. 3파동의 연장선을 탄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만약에 내가 매수 진입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돌파가 되는 것을 배가 아파도 좀 보고 돌파가 되고 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돌파가 되고 나면 조금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보통 이런 데서 리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전에 대한 저점까지 빠진다. 올랐다가 이전의 저점까지 테스트하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계속 간다는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돌파가 된다 그러면 계속 간다가 아니고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눌렸다가 다시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훨씬 더 매수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내가 장기적으로 1년 1년짜리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런 구간에서 내가 못하면 돈을 놓치는 거야 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탄다 그러면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단기적인 입장에서 다르다는 것 뜻은 뭐냐면 이제 단기적인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죠. 장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저처럼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고 보는 게 좋아요. 굉장히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본다 그랬죠. 단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 포지션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래 거는 길게 가져가, 아래 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가져갈지 몰라도요. 위에 있는 요 포지션은 아마 한 번 더 오르면 정리를 할 겁니다. 한 번 더 오르면 정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넥라인 구간을 돌파하고 하면 조금 강하게 눌렸다가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눌림에서 차라리 다시 진입을 하지 길게 가져가서 이것까지 견디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에 있는 모든 변수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오르면 아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볼 겁니다. 물론 장기 포지션은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를 딱 정확하게 평가하면 눌림목 구간에 있다.
눌림목 구간이 있다. 자, 눌림목 구간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4시간 차트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2평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1시간도 아직까지 2평에 대한 테스트를 안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단타 진입, 난 단타로 좀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뭘 봐요? 항상 제가 차트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에서 갑자기 차트가 솟아오르면 진입 자리를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요? 2평에서 찾으랬죠. 주로 1시간은 짧게, 4시간은 조금 길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대부분 오르고 나서 2평, 오르고 나서 4시간 2평, 오르고 나서 진입 자리는 다 4시간 2평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오르고 지금 떨어진다고 하면 진입 자리는 어디? 4시간 2평 정도 되는 데 잡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4시간 2평에서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떨어지는 건 4시간이 아니고 만약에 깃발처럼 시간을 들여서 4시간 2평을 천천히 해가지고 단다 그러면 한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단타 진입 정도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 중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생각 중이기 때문에 내가 꼭 진입을 해야 되겠다. 나는 단타라도 진입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4시간, 2차적으로는 1시간 정도. 난 좀 더 짧게 진입한다 그러면 1시간 2평 정도에서는 진입하고 그리고 진입한 자리에서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1시간 2평에서 진입하고 나서 손절을 막 이런 데 잡으면 안 돼요. 이런 데까지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진입한 2평에서 2평이 만약에 2평 2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툭툭 다 깨져버린다. 그러면 그건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입자리를 좀 노린다. 난 단기적으로 진입자리를 노린다 그러면 1시간 차트에 22평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22평 정도는 보시고 보고 매매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조금 크게 본다 그러면 4시간 2평이 조금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진입자리 좀 높다 그러면 이제 2평을 좀 보시고요. 만약에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현재 이런 구간은 이제 쇼부를 이제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솟은 요거죠. 요 자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7,000달러 그랬죠. 17,000달러. 만약에 17,000달러 이하로 본다 그러면 아마 상승에 대한 실패 관점으로 조금 놓고 봐도 무방할 정도에 대한 하락이 발생했다고 보면 돼요. 아마 그거는 오늘 밤 CPI 발표로 인해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마 CPI 발표 때는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죠. 이런 발표 전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발표할 때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오르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조정이 17,000달러까지만 안 나오면 17,000달러에 대한 조정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눌림목 구간에 대한 눌림 어느 정도 이제 돌파를 위한 눌림목 구간에 대한 눌림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 이제 예상 패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그냥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번 눌렸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거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컵앤 핸들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게 시간을 들여서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를 뒤집어 보면 인버터 스케일로 뒤집어 본다 그러면 이미 포물선으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반등 한번 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반등 한번 쳤다가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 때 조정만 많이 심각한 조정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진짜로 오르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상승장 시작될 때 조정 많이 한 번씩 받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면 조정받고 다시 뚫고 나면 조정받고 이게 포물선을 떨어질 때 그냥 포물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죠. 출렁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게 추렁추렁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서도 보면 눌림목이죠.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눌림목이에요.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 눌림 한번 받고 대신 저점 안 깨지는 거죠. 이런 저점. 아까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17,000달러가 되는 거죠. 저점 안 뚫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럼 이게 대표적인 컵앤 핸들 완벽한 돌파 관점이 되는 거죠. 완벽한 돌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딱 이런 패턴 관점에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관점만 어느 정도는 생각해 두시고 시장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이 더 중요하죠. CPI 발표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떠한 이제 시장에 대한 큰 여파로 시장이 이제 드디어 바닥을 끝내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돌파해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돌파된 관점에서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만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저는 방송을 접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어. 이제부터는 1년 동안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즐거운 방송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CPI 발표 다들 숨죽이면서
긴장감 타고 짜릿하잖아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제 단타 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CPR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많이 치는데 나는 원래 단타쟁이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CPR 발표 때 항상 이런 얘기 하죠. CPR 발표, FOMC 금리 발표 그냥 자라. 괜히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마음만 뒤숭숭하고 손가락 잘못됐다가 손가락 잘려나간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떡상이 된 상태에서 보기를 바라요.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